인베스팅닷컴 기준 주가 상승률 상위 기업입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 주가 상승률 상위 기업은 바로 미국의 가장 사랑받는 대형 할인 유통점이죠. 타겟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매출에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요. 이 주가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걸까요? 네, 최근에 2분기 실적을 타겟이 발표했는데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 229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4.7%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3억 달러를 기록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3.8% 급등했거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오프라인 중심의 미국의 그 소매업체들이 되게 고전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켓이 매출과 주가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된 상황,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른 데보다 좀 합리적인 가격, 즉 가성비가 높은 그런 상품을 팔다 보니까 매출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월 달만 하더라도 이 타켓의 주가는 91달러였거든요. 근데 8월 하순에 약 154.2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최근 8월 말 기준에서도 약 152달러 정도 내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을 대표하는 할인마트 하면 첫 번째로는 월마트가 떠올랐는데 아직 타겟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타겟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세 기업 중에서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나요? 118년 전, 즉 1902년도에 조지 데이튼이 미네폴리스의 데이튼 드라이 굿즈라는 상점을 만든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백화점으로 시작했으나 지금 현재는 대규모의 할인 유통매장, 이게 1962년도에서 좀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타겟은 미국의 월마트와 더불어서 양대 그 할인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타겟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과 지금 온라인을 갖다 병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말 기준에서 약 1,871개의 전국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한 25개를 더 낼 예정이거든요. 보통 미국의 할인 매장 같은 경우는 교외에 많거든요. 교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몰려 있어가지고 월마트나 뭐 타겟이나 다 몰려 있는데 작년부터 약간 트렌드를 바꿔가지고요. 매장을 좀 적은 중소형 매장이 도심 지역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의 20대나 30대 이런 그 젊은 세대들은 차를 안 사고 결국에는 도심에 많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 중소형 매장들이 도심 지역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최근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구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유통점들도 아마존과 경쟁 구도에 오르기도 하고요. 네, 온라인 판매에 더더욱 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의 실적 상승 요인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타겟 같은 경우는 그 타겟의 어플인 시프트라고 있습니다. SHIPT,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고 그 물품을 직접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오더 픽업은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한 제품을 마트 내 지정된 픽업 장소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존하고는 구별되는 것이었고 월마트에 비해 타겟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신장이 아주 눈에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였죠. 네, 타겟과 비교해볼 만한 국내 기업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할인 매장 하면은 롯데 하이마트거든요. 근데 또 롯데 하이마트는 주로 가전제품만 파는데요. 롯데 하이마트 경우도 이 타겟과 비슷하게 2분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매출액이 약 1조 1,100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다음 영업이익은 692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18%, 51.08% 급증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이 장기화되면서 이 4월부터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도 롯데 하이마트의 매출이 의미 있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3분기, 4분기에는 신규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통 아파트의 신규 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면 이사 수요도 늘고 한번 입주하게 되면 기분이 바뀌니까 한번 가전제품을 바꿔보자라는 분위기가 일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도 약간 매출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밖에도 타겟에게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어제 JP모건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의하면 최근에 미국 소비가 10% 늘었는데요. 그 늘은 이유는 미국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추가 실업수당 때문에 늘었거든요. 그 타겟 같은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타겟 같은 할인 매장의 매출이 늘었는데 그 추가 재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추가 실업수당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 간에 지금 힘겨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타겟에 매출도 좀 줄어들 수 있다. 매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는 워낙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사에다가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한테 많은 신용, 공여를 쉽게 말해서 뭐 외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줄 수가 있는데 타겟은 거기에 비해서 약간 불리하다 보니까 월마트나 아마존에 비해서 약간 양질, 좋은 제품을 갖다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언택트 문화 때문에 온라인 판매에 너도나도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타겟의 전망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은 일단 경영 전략을 잘 세웠고요. 일단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매출 비중이 지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두 번째는 만약에 미국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를 잘해가지고 제2차 긴급 지원금하고 실업수당이 추가적으로 지불된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것이 그 타겟의 매출로 늘어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타겟이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나기 전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타겟에 종업원이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그 물품들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말까지 일어나는 그런 쇼핑 시즌인데 과연 이 쇼핑 시즌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타겟을 포함한 미국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느냐 아니면은 타격을 받느냐 이게 판가름 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률 상위 기업 타깃을 정리해보는 김수현의 한 줄 평. 솔직히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타깃은 결국 생존의 문제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타깃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